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자손 생산과 가사일에 국한되고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사회가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대 이집트 사회였습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 사회 역시 의심할 바 없는 가부장제, 즉 남성 권력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놀랄 만큼 많은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의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신들 중에는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 중 일부는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이시스는 사후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생이자 아내로 대우받았고 파라오의 신성한 어머니로 간주되어 특별한 숭배를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권력의 최정점인 파라오에 올랐던 대표적인 유명 여성으로는 하트셉수트와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여성 파라오로서 제18왕조 때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붓 아들인 투트모세 3세의 섭정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파라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여성 파라오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이기도 하고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의 여자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친형제는 물론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물려받은 유산은 부친뿐만 아니라 모친한테서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가사일에 종사했으나 교사, 직공, 음악가, 미용사, 재단사, 서기관, 여사제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 공무원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층계층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부유한 가족의 도움으로 여성 혼자 독립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법정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소녀들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대개 12세에서 14세 사이였습니다. 보통 남편은 가족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누군가와 결혼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고 여성은 청혼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까다로운 의식이나 절차 없이 쌍방 간의 간단한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파라오들에게는 흔한 일이었고 부유한 엘리트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결혼은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는 전통적인 주부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식사 준비, 아이들 돌보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옷을 세탁하는 일 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하는 일 중에 특이하게 맥주를 양주하는 것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맥주를 물 대용으로 마실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들을 맥주로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는 술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혼 또한 상대적으로 흔했는데 남성, 여성 어느 쪽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부는 혼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남편은 어떠한 재산도 청구할 수 없었으며 아내와 자녀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아내는 항상 완전한 양육권,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 결혼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얻거나 상속받은 모든 자산을 받았습니다. 간음은 부부 모두에게 불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결혼의 주요 목적은 상속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임은 남성이 아내와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의학에 관련된 파피루스 문서에는 임신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은 밀과 보리알갱이가 들어있는 천주머니의 소변을 보고 두 식물 중 하나라도 발화하면 그 여성은 임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밀이 먼저 자라면 여자아이, 보리가 먼저 자라면 남자아이로 여겼습니다. 임신의 지표로서 이 테스트는 실제로 상당히 정확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의 70에서 85%를 성공적으로 식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은 고대 여성들에게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집트 여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평균 4명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모든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류충 소녀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기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생활 기술을 배웠고 상류충 소녀들은 읽고 쓰는 법과 역사 등을 배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임신 준비가 안 된 여성은 피임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다양한 피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결은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매일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으며 여유가 있는 집들은 욕조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신왕국이 시작될 무렵에는 목욕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목욕탕은 성별에 따라 별도의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물은 노예에 의해 공급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비누는 소다회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희석되지 않은 형태로 일종의 치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월경적인 여성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류와 같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파라오 시대의 의복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고대 기념물과 무덤의 벽에서 발견된 부조와 그림을 보면 하층 계층의 여성들은 주로 시원한 직물인 아마로 만들어진 몸에 꼭 맞는 발목 길이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부유한 여성과 왕족은 비슷한 옷을 입었지만 화려한 색으로 염색할 수 있었고 구슬이나 금실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층 계층의 여성은 맨발이었으나 부유층은 가죽과 파피루스로 샌들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머리에 밝은 색을 내기 위해 헤나로 염색을 했습니다. 남녀 모두 화장도 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이집트 여성들은 액세서리를 착용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장식품뿐만 아니라 부족의 역할도 했습니다. 부유한 여성의 장신구는 보석과 금속으로 제작된 반면 노동자 계층의 장신구는 일반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대 이집트 여성들의 생활상을 살펴봤는데 분명히 동시대의 그리스나 메소포타미아, 심지어는 몇천 년 후의 로마 시대의 여성 인권보다 훨씬 더 진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여성 인권이 고대 이집트 사회의 여성보다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고대 이집트 사회의 여성에 대한 대우는 정말 경이롭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